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마법처럼요.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이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길은 온갖 잡음과 방해물로 가득한 아주 혼란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정보는 멀쩡하게 우리에게 도착하는 걸까요? 바로 그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또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정보가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막기 위한 영리한 방법, 그리고 탐정처럼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또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부터 알아야겠죠? 우리의 적은 바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위협하는 손상이라는 녀석입니다. 생각해보면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0과 1의 끝없는 나열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가 이동하거나 저장될 때 온갖 잡음 때문에 이 0과 1이 너무나도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 오류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1이 0으로 딱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오류가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시간이네요. 바로 전방 오류 정정이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인데요. 이걸 비유하자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서 미리 결정적인 단서를 슬쩍 남겨두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첫 단계가 바로 부호화, 영어로는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뭐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일종의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래 데이터에다가 페리트 비트라고 불리는 여분의 정보를 살짝 덧붙여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3비트짜리 짧은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6비트짜리 부호어라는 걸로 길이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추가된 나머지 3비트,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일부러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렇게 강력한 보호 기능을 얻는 대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데이터 크기가 커졌으니까 이걸 보내려면 더 많은 공간, 그러니까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부호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메시지를 받는 쪽에서는 이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탐정처럼 활약해서 망가진 데이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지 한번 보시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낸 쪽에서는 분명 101010이라는 멀쩡한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받는 쪽에서는 100100이라는 뭔가 좀 이상한 데이터를 받게 된 거죠. 이때 우리 탐정이 쓰는 규칙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바로 최소거리 복호라는 건데요. 방법은 이거예요. 일단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원본 후보, 그러니까 용의자 리스트랑 하나씩 다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차이가 적은 놈, 가장 가까운 녀석을 네가 범인이구나 하고 딱 지목하는 거죠. 자, 수사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 받은 101011이라는 데이터는요. 11010이라는 후보랑은 딱 한 글자, 비트 하나만 달라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랑은 2개, 3개씩이나 차이가 나죠. 그럼 탐정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장 거리가 가까운 딱 하나만 다른 11010이 원래 데이터였을 거라고 추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본은 110110이었다! 이렇게 해서 오류가 완벽하게 수정되는 겁니다. 자, 사건 해결! 정말 깔끔하죠? 자, 이렇게 사건 하나를 멋지게 해결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디지털 탐정 기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1948년 클로드 셰넌이라는 천재가 정보이론의 문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60년대에는 지금도 쓰이는 고전적인 부호들이 개발됐고요. 그러다 1993년에 터보 부호라는 게 발명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최근인 2010년대에는 폴라 부호라는 게 나오면서
거의 이론적인 한계 성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LDPC 보호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1961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와,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죠. 당시 기술로는 이걸 구현할 컴퓨터가 없어서 그냥 잊혀졌어요. 그랬다가 30년이 지나서야 컴퓨터 성능이 충분히 좋아지고 나서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재발견해서 지금은 최고의 기술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현실 세계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조용한 탐정이 사실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탐정 작업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초당 수조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5G 데이터 통신, 가게에서 찍는 QR코드,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SSD, 심지어 저 멀리 화성 탐사선이 지구로 보내는 사진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게 오류 정정 기술이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술은 우리 디지털 문명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바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인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다음 단계의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